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내 집 하나 있으면 노후는 든든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늘 들었던 그 말이 있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 집은 있어야 한다. 남한테 얹혀 살면 서럽다. 그래서 우리 세대 대부분이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를 인생의 목표처럼 살아왔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집이 있어서 든든할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족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이 족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일부 마이너스 공감의 시작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40년 전 월세 3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맞벌이하고 대출받고 허리띠 졸라매며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던 그날. 열쇠를 받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구나. 이제는 애들 키울 걱정은 덜었구나. 정말 그 마음 이해합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정감 그 자체였으니까요. 자식들에게도 우리는 그래도 집은 있다는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은퇴 후 이 자랑스러웠던 집이 점점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부 마이너스 첫 번째 현실 예상 못한 지출. 70대 김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관리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달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까지 한 달에 거의 50만 원이 나가요.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60만 원인데 관리비로만 거의 다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집값 올라서 좋아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세금 고지서만 봐도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집은 몇억 원짜리에 살고 계신 분들. 바로 이게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3부 마이너스 두 번째 현실 고립을 부르는 위치. 60대 중반 박 아주머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30년 전엔 정말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애들 학교 보내려고 교외에 큰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다 성장해서 서울로 나가고 남편과 둘이서만 남았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안 다니고 병원까지는 차로 30분. 친구들도 다 이사 갔어요. 너무 외로워요. 젊을 때는 좋은 학군이 최고의 조건이었지만 노후에는 병원, 교통, 마트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게다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 매일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죠. 이웃들도 하나둘 떠나고 동네는 점점 낡아가고 집은 있는데 정작 살아갈 힘이 빠져요. 이 말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이해가 되죠? 4부 마이너스 세 번째 현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집은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주면 되지 뭐. 그런데 요즘 자식 세대는 다릅니다.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걸 팔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렇다고 자식 주자니 우리도 살 곳이 없고 더 안타까운 건 형제끼리 상속 문제로 다투는 경우예요. 내 집 하나 남겨줬더니 애들끼리 싸움만 벌어졌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 쓰고 살 걸 그랬습니다. 마음 아프시죠? 평생 애써 마련한 집이 자식들에게 선물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되다니. 5부 마이너스 네 번째 현실부의 역설.
여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5억짜리 집에 살지만 통장에는 50만 원도 없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은퇴 후 생활비는 계속 필요한데 집은 팔지 않는 이상 돈이 안 되거든요. 갑작스런 병원비라도 생기면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해요. 영목이지를 알아봐도 복잡한 조건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어요. 내 집이 이렇게 무력한 줄은 몰랐습니다. 육부 마이너스 집착의 대가. 70대 중반 최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집값 오를 거라고 버텼어요. 그런데 그 사이 아내가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시세는 이미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이란 게 결국 살고 쓰는 거지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이제 묻습니다. 집은 집일 뿐인데 왜 나는 이토록 집에 매달렸을까? 7부 마이너스 희망의 이야기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유연하게 활용한 분들의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거든요. 성공 사례 1 마이너스 다운사이징. 60평 아파트를 팔고 20평으로 옮겼어요. 남은 돈으로 생활비와 여행비를 마련했죠. 집은 작아졌지만 삶은 더 커졌습니다. 성공 사례 2 마이너스 수익 창출. 집을 전세로 내주고 작은 집에서 월세 살고 있어요. 매달 생활비가 생기니 훨씬 자유로워요. 성공 사례 3 마이너스 공동체. 친구들과 함께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외롭지도 않고 비용도 줄었어요. 집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였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집을 재산이 아니라 수단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8부 마이너스 실질적 준비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이너스 인식 변화. 집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보세요.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일 뿐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필요할 땐 과감히 줄이고 옮기는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마이너스 현실적 준비. 집값만 바라보다 현금이 없으면 곤란해져요. 연금, 저축, 작은 투자 등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세 번째 마이너스 위치 재점검. 병원, 마트,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이 진짜 노후에 필요한 집이에요. 학군 좋은 동네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네 번째 마이너스 소통.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이 집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를 미리 이야기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집은 분명 평생의 목표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집이 족쇄가 되기도 해요. 세금, 관리비, 외로운 위치, 자식 갈등, 현금 부족. 이 모든 것이 내 집 한 채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집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꿔도 집은 다시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한번 집을 둘러보세요. 이 집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인지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족쇄인지. 여러분의 노후가 집에 매여 후회로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20년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